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1월 26일이고 일요일이네요. 자, 오늘 정치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의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뭐 음모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국가 간에 또 어떤 비난의 어떤 도구로서도 활용되는 면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큰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을 통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도 소개드릴 내용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의혹, 뭐 가짜 뉴스, 또 글들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사실관계, 또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또 이해관계를 위해서 털어버리는 인정하면서 털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끝에 물꼬를. 그런 것들 기초가 되는 내용이죠. 뭐냐? 과연 바이러스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냐? 제가 말하듯 동물 같은 데서 왔느냐? 자연계에 떠돌고 있다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몇 번 있었죠. 그거냐? 아니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냐. 요게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 다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제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제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사람 가운데 분은 제 영상 채널을 보시는 분들을 몇 번 만났을 겁니다. 제프리 삭스고 콜롬비아대 교수고 경제학자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느 정도 신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국가들, 여러 국가들의 정책 자문, 유엔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전문가로서 초빙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제학자가 그 바이러스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도 궁금했습니다. 자, 먼저 이거를 보도한 내용은, 보도한 곳은 더 힐 TV라는 곳이에요. 구독자가 179만이나 되는 거니까 작은 것은 아니고, 원래는 이제 신문으로 출발하고 지금도 신문인 것 같아요. 여기서 힐이라는 것은 캐피톨 힐이라고 미국에서 워싱턴 DC에서 그 국회의사당을 지칭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치 전문 신문이에요. 홈페이지도 가보니까 되게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를 제가 봤을 때 이 앵커들의 기사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그들의 기자다. 한동안 진짜 특히나 미국의 주류 언론, 우리의 주류 언론도 마찬가지죠. 보기 어려웠던 그 눈빛, 기자로서의 그 골기, 이런 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 연기자가 아니라 기자죠, 기자. 기자의 어떤 존재 목적을 모토로 아직도 삼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 왜 제가 여러 개를 봤거든요. 그래서 진실과 사실, 그것을 알려야 되겠다는 그 욕구, 그 두 개가 합쳐진 게 기자잖아요. 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제프리 삭스가 이게 왜 나왔느냐? 경제학자고 국제관계학자고 뭐 정책 이런 걸 하던 사람이, 이게 오늘 출발점입니다. 자, 이 논문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건강, 헬스 이런 데 관련돼서 가끔 많이 등장하는 저널이죠. 란셋 저널입니다. 란셋. 보니까 란셋은 우리 메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스칼펠이라고 하는 영어로 아주 예리한 칼, 수술용 칼. 그것에 한때 불렸던 명칭이었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분야에서는 거의 최고로 오래된 저널이고,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뭐라고 해놨느냐. 전 세계에서 학술지로서는, 이거는 반드시 의학 분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를 총괄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이런 저널이다. 이것은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되느냐 하는 여러 객관적인 도구들이 있죠. 그 도구의 바탕을 둔 데이터라고 봅니다. 그것은 의학 저널인데, 여기에 제프리 삭스라는 경제학자가 왜 들어가 있느냐. 여기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란셋 저널에서. 그 위원회 장이에요. 그래서 그 관련된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었고, 전문가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코로나, 코비드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침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란셋의 위원회 만들었어요.
Lancet Commission on Lessons for the Future. 이거 뭐죠? 저 영어로니까 상관없고 코로나의 세계적 감염의 교훈과 미래에 이런 일이 또 닥칠 가능성도 많은데 이것은 뭐 사실이죠. 왜냐 전 세계가 하나의 이제 나라처럼 교류가 활발해지잖아요. 교통의 발달로. 그래서 예전에는 한 지역에 국한된 전염병이 이제 전 세계로 확 번지는 거는 쉬운 일이 됐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에 대한 대처는 아주 부실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의학 저널인 우리가 반성할 게 뭐고 또 그 반성의 기반을 두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국제적 차원에서. 그리고 그게 인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지속 가능한 성장. 이 부분하고 제프리 삭스하고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제프리 삭스가 이 란셋 위원회, 코로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프리 삭스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 과정에서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몇몇이는 우리 변호사가 말하기를 이 자료는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런 걸 관찰해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란셋이라는 신문이란다. 죄송합니다. 그 학술지의 브랜드의 위상과 제프리 삭스의 일단 어떻게 쌓아왔던 명성 그 두 개가 합쳐져서 가지는 어떤 믿음의 무게 뭐 이런 거하고 일단 상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과학 저널이라고 다 맞는 거 아님을 오늘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한 번 더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저도 인상적이었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왜 제프리 삭스가 의학 저널에 코로나 관련된 위원회의 장으로 뽑혔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렇게 정부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이제 말씀드렸다고 보죠. 자, 가장 큰 것이 이런 겁니다. 옛날 뭐 영국 스파이가 말을 하기를 이것은 중국 우한에 있는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한에 있는 어떤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오늘의 자료가 여러분한테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이게 우한인지 미국인지 아니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실험실에서 나온 거는 맞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확인을 드리는고 하니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던 초기 이 바이든 행정부 때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네이처라고 사이언스와 더불어서 뭐 과학계통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기에 논문을 한번 실어보고 싶은 여기는 이제 모든 분야를 많이 다루니까 그런 세계적인 명성을 유지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저널이죠. 여기서 전 세계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모아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뭐라고? 영어로 말하면 내추럴 오리진이다. 뭐냐? 자연 발생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도를 다 탔기 때문에 저도 은연중에 이것이 그냥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 우리 매년 독감 바이러스가 돌잖아요. 예방주사 맞는 분들도 계시죠. 그건 예측을 해서 맞는 겁니다. 그죠? 내년에 3개 정도의 바이러스 유형이 유행할 것 같으니까 그 3개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미리 맞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금년도 독감이 되게 지금 걸린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감 중에 하나가 좀 묘하게 자연적으로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그게 됐구나.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냈던 그런 독감들이 있었으니까 그것이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중의 판단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오늘 제프리 삭스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다. 즉 네이처가 그들의 수많은 전문가들을 모아놓은 그 글을 내놓을 때 그게 거짓말이다. 과학의 상징도 그게 정치적 논리인지 경제적 논리인지 문화적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한다. 이게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네이처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을 믿을 수가 없다. 어디를 믿어야 되느냐? 지금 이것이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고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걸 혼란스럽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실 자체는 혼란스러워요. 저도. 그렇지만 핵심은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세상이 지금까지의 세상, 즉 전반전이 끝나가는 이 세상이 의 결말은
우리 인류가 한번 반성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그 반성의 핵심 조건은 뭐냐? 있는 사실들이 까발려지는 것이다. 바깥으로 진실이. 그것은 또한 인류가 촉진시킨 기술 때문에 그래 된 것이다. 그 흐름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면은 그 우한 실험실 이야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럼 그게 음모론이 되는 거죠. 지금도 음모론의 위치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자연 발생설하고 서로 부딪히고 이 네이처의 권위가 이기고 그 외에 몇 개 그런 보도들이 따라 나왔겠죠. 네이처에서 전 세계 관련 전문가를 모아놓고 그렇게 과학적인 판단을 했다는데 부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나섰어. 예. 자, 그러니까 우한 시장에서 뭐가 또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음모론이 물꼬를 또 털었어요. 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하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예전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총장이 거기는 생리학자예요. 큰 발견을 했다. 그래 명성을 또 등에 업고 총장 자리에 올랐는데 그 연구 과제가 부정이었다. 그래서 총장 자리를 그만두고 이런 일도 있었고 우리한테도 여러분 잘 기억하는 황우석 박사 건이 있었죠. 거짓 데이터를 제공해가지고 문제가 크게 생겼었죠. 우리나라를 공공에 빠뜨렸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이것을 왜 인위적인 것이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느냐? 삭스의 설명을 제가 바탕을 두고 부족한 지식을 보태어 본다면은 자, 바이러스는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어떤 생명체예요. 간단한 생명체 중에 하나예요. 즉 뭐냐? 그냥 껍질과 쉽게 이야기하면 껍질과 가운데 유전자만 있어요. 그 유전자도 RNA가 있고 DNA가 있고 이러지만 말씀 복잡하게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박테리아와 다른 점은 뭐냐? 박테리아는 혼자 살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먹고 에너지를 만들고 저장을 하고 물론 세포 하나짜리 단세포 동물입니다만 스스로 좋은 조건에 부딪히면은 번식을 하는 그리고 식중독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확 벌어지잖아요. 바이러스는 뭐냐? 그런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박테리아보다 더 간단한 존재예요. 즉 다른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크기도 작죠. 간단하니까. 다른 세포 속에 들어가요. 박테리아도 들어갈 수도 있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우리 기관지계에 있는 세포를 침투하죠. 침투해서 그 침투한 세포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활용해서 자기가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 공격의 대상이 됐던 세포는 죽고 바이러스는 성장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를 또 공격하고 또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예전에 유전공학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이러스의 DNA는 간단해요. 그 기능이 많은 부분 밝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고, 저 부분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고, 그죠? 바이러스에는 100% 알려져 있어요. 거기를 일부분을 끊어서 얘가 되게 독성을 발휘하는 그 부분을 변형을 주게 되면은 이 독성이 바뀌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자연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아주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돌연변이를 인간이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인간이 그런 연구를 해왔다는 것을 제프리 삭스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인간과 바이러스 사이에 그 균형이 유지되어 오는 게 바이러스 유리한 쪽으로 확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일부러 독성을 강하게 만들려고 사람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난 거예요. 과거의 상황과 다르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면. 그거는 제가 봐서는 생물학에서 이 분야에서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면 알 것 같아요. 나의 바깥에서 DNA를 일부 조각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그때 어댑터를 끼워야 돼요. 어댑터를. 그래서 그 어댑터가 흔적이 남아있으면 이거는 자연계에서 발생하지 않는 거고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유전자 조각을 세포 속에 넣을 때 기존에 있는 DNA를 자르고 기존 바이러스의 DNA를 자르고 그 사이에 끼워 넣을 때 쓰는 인위적인 어댑터다. 이거는 제 추정입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전공을 하는 사람이면 웬만한 사람이면 보고 이거는 사람이 한 거네.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이 분석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간인들은 잘 모르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봐서는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네이처가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전 세계 과학계에서는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전 세계로 융통이 됐다. 자, 그러면 네이처가 왜 그랬느냐? 왜 이게 자연 발생적이어야 되느냐? 감춘 거예요. 네이처는 기본적으로 과학적 있는 사실을 그냥 공개를 하면 돼요. 예. 그게 아니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자, 이렇게 되면 황우석이 희생양이냐? 더 큰 거짓말은 괜찮고 작은 거짓말은 걸리면 인정사정 없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크게 다가옵니다. 저도 과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자, 어느 정도 설명을 이제 제가 드렸다고 보고요. 이렇게 공개가 됐고 조금씩 알려졌던 내용이 sak스라는 인물이 거기 들어가서 란셋이라는 어떤 구조적인 틀이 있었겠죠. 한번 해보자. 그게 아직 남아있다. 네. 그 결과가 충돌된다. 기존의 결정과. 그 마찰이 우리한테 도드라지고 나온다. 또 세상이 바뀌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정보 매체에서 대중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 정부가 우리한테 전달하는 내용을 못 믿겠다. 우리 내부에 있는 코로나에 대한 많은 의혹들도 그런 상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른 대안에 대한 뉴스 소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다. 그래서 더 힐스 같은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공개한다. 예, 그런 기자들한테 기회가 갔다. 기자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정치적으로 좀 재밌는 부분은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은 랜드폴 상원 의원이에요. 상원 의원이고 민주당이에요. 여기가 계속 끊임없이 코로나 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 상당히 의혹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로 사실에 가까워요. 여기 이제 앤토니 파우치라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코로나 관련 대응을 총괄했던 사람이죠. 우리나라의 정원경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미국 내 연구기관에서 특히 국방 관련 부분에서 지금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게 NIH로 우리한테는 잘 알려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그 연구를 지원하고 있고 국제적인 교류까지 있는 것 같다. 많은 학계의 유명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을 미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건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내용들이 단지 보도를 타지 않는다. 그리고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는다. 상원은 민주당이 지금 우세한 지역인데도 이것은 우리 당파의 이해관계에 불리하다. 그래서 힘을 모아주지 않는다. 우리 민주당 정부 때 벌어진 일이니까. 그래서 제프리 삭스가 여기에 크게 분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미국 시민의 생명과 전 세계인의 생명과 상관되어 있는 문제인데 왜 이걸 당파적으로 해석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프리 삭스나 이 랜드 폴 상원 의원의 요구는 닥터 파우치를 의회에서 위장죄로 고발을 해야 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게 어느 실험실에서 나온 건지 그와 엄청나게 가까운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는 흔적이 계속 우리 정부의 예산을 투입한 연구시설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그것을 털어보면 그리고 그쪽에서 유출됐다라는 주류 언론에서의 보도도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있었는데 그걸 조사해봐야 된다. 왜? 그래야지 이걸 막을 수 있는 거니까. 원인을 알아야지 막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자연 발생설을 주장했다. 네이처 같은 과학 잡지에서도. 그럼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판단했느냐? 전 세계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이거는 그냥 자연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눈 딱 감고 거짓말 한번 하자. 왜 그랬느냐? 개인도 아니고 여러 전 세계 전문가들,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말을 하면 세상이 다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통째로 거짓말을 했다. 그게 현재 세상에서 민감한 일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어디를 믿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거는 이제 닥터 파우치랑 비슷한 역할을 했던 이제 우리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죠. 이제 이것은 제프리 삭스가 언급한 그 주요 연구 관련된 주요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언급이 됐어요. 여기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입니다.
거기는 뭐 캠퍼스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채플 힐에 있는 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모습이에요. 여기하고 이 RML이라는 로키 마운틴 레버러토리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여기하고 연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말로 국정조사나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이 기관에 연구 성과가 얼마큼 나고 지금 밖에서 언론에 밖에 발표되는 거 보면은 우리도 국방과학연구소나 방산업체에서 연구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가 논문화돼서 밖으로 나오잖아요. 여기도 그런 거예요. 그거 보면은 어디서 지원을 받았다. 연구는 딱 이것과 맞는 연구인데 그의 많은 정황이 그런 성과가 이런 연구실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걸 부인한다. 그리고 조사를 원치 않는다. 그게 지금 민주당 정부니까 우리가 안 한다. 그런데 이건 미국에서만 1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희생이 난다는 일인데. 예. 자, 그럼 이게 더 크게 이야기하면 미국의 이해관계에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 안 한다. 그게 맞느냐 그러면 너 이해관계 때문에 바깥에서 몇백만 명이 죽어도 되느냐? 되죠. 여태까지 그렇게 왔으니까. 자, 중동에서 미국이 공격을 몇 번의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그리고 그 뒤에 무역 제재를 하고 금융 제재를 하는 덕분에 300 몇십만의 사망이 죽었다는 것이 미국 내 보도 자료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했는데 예? 전 세계 경제를 흔들었던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미국의 과욕을 한 일이죠. 그거 객관적으로 독립적인 수사가 됐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그 금융위기에 그것도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무역 충격을 금융의 충격을 줬고 그 여파로 말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의 실패나 경제난으로 사망했어요. 자살하는 사람도 포함해서. 그 왜 조사를 안 하느냐? 세계에서 그런 여론이 있었느냐? 조사를 하라고. 원인이 뭔지. 그래야지 다음에 그런 금융위기를 막는 거잖아요. 그런 거 조사 있었습니까? 몰라요 지금. 모른다는 것은 그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도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를 조사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몇몇 음모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중국의 우한의 연구소에서 나왔느냐? 지금 봐서는 이 삭스의 이야기로 봐서는 국제 공동 연구가 있었고 또한 약간의 경쟁적인 분위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있을 것으로 짐작이 돼요. 저 나라에서 저거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거 하고 있다. 누가 더 빨리 목적에 도달하느냐. 상황에 따라서 선도 협력 관계도 맺는다. 협력 관계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조사해보자는 거예요. 의혹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우한에서 나왔을 수가 있고 미국에서 나왔을 수가 있다 이 이야기예요. 아니면 합동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의혹들은 그 다음에 가서 단계적으로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뭐냐?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실험실이 미국에서 주요한 과제로 하고 있던 곳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조사를 해봐야지 왜 안 하냐? 덮으려고 하느냐? 여태까지 그런 일들은 많았다. 뭐 100만 명 단위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목숨을 앗아가는 일들은 많은 결정이 있었다. 그 요번에는 왜 유독 이러느냐? 이것이 이제는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안 믿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내 삶은 거짓말로 우리 사회는 거짓말로 가득 찬 것 같다. 진실이 어디 있을까? 이런 욕구가 세졌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던 자들은 계속 거짓말을 해왔지만 똑같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변화의 흐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이오 디펜스라는 거예요. 바이오 디펜스. 예. 자, 바깥으로 노출될 일이 별로 없겠죠. 뭐 탱크나 비행기나 뭐 미사일처럼 이렇게 손에 잡히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지만 오늘 한번 보셨죠. 실험실에서 그걸 꺼내서 뭐 전 세계를 몇 년 동안 락다운 시켰다고 그러죠. 예, 꽁꽁 묶어놨잖아요. 국제적인 소통을 멈추게 했잖아요. 엄청난 피해죠. 사람 목숨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자, 그런 것을 어떤 특정 국가한테 할 수 있다. 우리는 백신을 개발해서 다 마치고 너는 고통을 좀 받아봐라.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이오 무기잖아요. 바이오 디펜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는 그림은 뭐냐. 이 경향신문에서 보도된 몇 년 전의 겁니다.
우리 국방 기술 분야에 있어서 8대 게임 체인저라고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양자 물리, 이런 건 양자 컴퓨터, 양자 레이더 상관 있는 거죠. 극초음속 이름 다 아시죠? 무인 자율 아시죠? 우주 아시죠? 인공위성, 예. 초저궤도 인공위성 같은 거, 인공지능, AI, 무인기, 고에너지 다 아시죠? 예. 미래통신, 사이버 쉽습니다. 우리한테는 잘 모르겠는 게 합성 생물학이에요. 그래서 DNA 딱 그려놨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국가 간의 첩보전 차원에서 이 분야에서 한다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대륙간 핵미사일 개발하면 우리도 핵미사일 개발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자, 이거는 정말 노출이 안 된 국방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엄연히 8대 게임 체인지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예. 우리도 거꾸로 이 사안을 보면 우리도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건 이제 무기 차원에서 개발하는 거죠. 바이러스를. 무기 차원에서. 예. 자, 이런 것을 몇 가지를 개발한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해 놓은 다음에 그렇게 한다. 한 나라 붕괴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같이 국제 교류가 많은 곳에서. 그것을 굳이 무기를 뭐 핵폭탄을 마약 가져가듯이 어디에 몰래 숨겨가지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세관을 통과하는데 어려움 겪을 필요도 없어요. 감염자만 한 명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좀비 영화처럼. 가서 그냥 일주일만 출장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예. 자, 이거는 또 미래도전 국방기술 선택과 집중 제가 가지고 있는 정부 자료입니다. 이게 보면은 8대 중점 기술 분야에서 다르게 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죠. 예. 빠지지 않고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 기술 항목도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번 보긴 봐야 되겠는데, 바이러스 언급되는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되겠죠. 우리도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분야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바이오 디펜스라는 부분. 여기에서 큰 성과가 미국에서 있었고 그게 논문으로 바깥에 나왔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부분이고 그게 주요 역할을 하는 곳이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채플 힐과 그 로키 마운틴 연구소, 그건 NIH 산하의 연구소입니다. NIH 산하에는 여러 군데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과 공동 연구를 한 흔적이 있고 외국의 기관과도 공동 연구를 한 흔적이 있다. 이겁니다. 예. 이 어마어마한 사안에 대해서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 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인데 이런 일이 계속 성공적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왔다.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수십 년간, 100년 가까이. 그런데 이제는 그게 손바닥인 것처럼 보이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 세상의 민심이 바뀌고 있다. 옛날에는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 된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한테 각성을 요구하는 세상의 흐름이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